시장은 2000선을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좀 오름세 유지가 되고 있지만 탄력은 역시 좀 둔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의 차별화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크게 선전이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이 9%대 상승, 코리아나도 3%대 강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적으로 조정을 보였던 이 종목군들 최근에 바닥을 형성하고 좀 살아나는 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흐름들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인피니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유비케어, 인성정보 등이 6에서 8%대 강세 기록이 되고 있고 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서울반도체, 동부라이텍, 루미마이크로, 루멘스 등이 지금 2에서 3%대 강세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현물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 지수는 11포인트가량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주고 있는지 증권사 연구원들의 의견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대형주 주도의 탄력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입니다. 코스닥과 중소형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입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실적 기대가 높은 IT, 항공, 화학주들이 유망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제한적인 조정이 예상이 된다라는 시각인데요. 단계적으로 코스닥 시장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긴 연구원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속도 조절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랠리의 연장을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숨고르기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추세는 상승 추세다라는 그 관점에서 여전히 매수에 대한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동양증권 김주영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일째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은 2000선도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금일 시장은 연말 연초 장세에서 다소 벗어나서 단기 조정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염두에 두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리스크에서 성장이라는 쪽으로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점입니다. 작년 11월 16일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저점을 찍었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까지의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선진국이나 신흥국 모두 경기 민감한 업종들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또 산업재, 그다음에 경기소비재, 금융섹터들이 주로 선전을 보이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의 관심은 성장이 어떻게 따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동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난주에 발표된 12월 글로벌 제조 PMI가 지난해 5월 이후에 처음으로 확장 국면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더라도 그동안 선전했던 미국을 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가세를 해서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보더라도 경기 확장 국면에 재진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예상되는 재료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요. 국내 증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어닝 시즌에 이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향 정도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익을 바라보는 전망치들은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이익 수정 비율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분기 어닝 시즌은 좀 악재를 털어내는 기회로 이제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1월 옵션 만기일이 이제 10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월은 전통적으로 연말이 넘어왔던 차익거래 물량이 털어질 수 있는 확률이 한 80%가 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수급상으로 그러면 일정 부분 이제 물량 출회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 지수의 변동성을 좀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들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1일날은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기준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시장적인 내부적인 상황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올해의 통화정책 목표를 기존에 이제 물가 안정에서 경제 선장으로 좀 바꿔
바꿨다라는 점들, 그다음에 최근에 원화 강세가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방어에 대한 어떤 조치의 필요성도 좀 있고요. 따라서 이번이든 아니면 다음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1, 2월 중에는 한 차례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이번 주, 특히 오늘 비롯해서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는 옵션 만기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매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나 이익 사이클은 이제 여전히 확장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통화 완화 기조도 큰 변함은 없기 때문에 연초 랠리가 이 시점에서 끝났다라기보다는 2000 전후에서 단기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 좀 재상승 국면을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조정은 숨고르기 관점에서의 일시적인 조정이다라는 판단이시군요. 이번 주에 정말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외적으로 살펴볼 만한 그런 변수들이 너무도 많은 한 주인데요. 자, 그러면 연초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건지 전략과 함께 들려주시죠. 네, 연초 효과는 대략적으로 주가가 좀 더 밀린다라고 하면 코스피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한 1985 정도가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위에 추가 상승한다면 다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나 이제 종목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관심이 어떤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성장 쪽에 있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대형주들이 좀 순환매하지 않겠냐. 이게 전통적으로 지수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점들 같이 염두에 두시면 어느 정도 기억을 좀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향후 이익 성장률이 높을 수 있는 업종들을 꼽아본다면 IT가 전체적으로는 업종의 어떤 그 실적 회복을 주도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원화 강세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제 항공 업종이 좀 눈에가 띄고요. 화학은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중소형 화학주 정도는 4분기 실적 자체도 좀 선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IT, 항공, 화학 업종에 좀 관심 있게 두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진 그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IT, 항공, 화학주에 대한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김지영 팀장이었습니다.